노랗게 물든 들판, 풍요로움이 가득한 이곳에 103세 한말째 할머니가 살고 있다는데요. 소문을 듣고 마을을 찾은 제작진을 반겨준 이는 인근에 사는 둘째 아들 내외. 할머니네 집이 잘 찾아오셨네. 네. 그냥 잘 알으시고. 예, 할머니네 집으로 가셔야지. 예. 같이 안 사시고 저쪽 따로 사세요? 예, 거기 안내해드릴게. 예. 걸어서 5분 거리라는 할머니 댁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셋째 아들 상길 씨와 살고 있는 한말째 할머니. 고운 적삼에 꼿꼿한 허리, 103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강해 보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어서 와요 여기 와. 못 믿겠어요. 나도 못 느껴. 아이고 젊어서는 곱다 소리 들었는데 찍어. 갖다 비춰. 1911년생, 100년하고도 3년을 더한 세월. 어쩜 이렇게 연세 많으신데도 건강하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 깨끗이 무엇을 해먹고 함부로 음식을 안 먹어. 그런 게 그러지. 가을날 오후, 103세 할머니가 마당 앞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할머니 배추 다 누가 심었어요? 저 무시랑 내가 쓴 거고 이거는 저 아들이 쓴 거고. 우와. 이 각을 찍으면 큰 놈 놔두고 작은 놈 섞어 먹어. 그리고 이제 봄에는 큰 놈 섞어 먹고 작은 놈을 자꾸 키우면서 섞어 먹고. 100살이 넘은 지금도 직접 텃밭을 가꾼다는 할머니. 무와 배추를 뽑느라 허리를 수십 번씩 굽혀가며 일하면서도 지친 기색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텃밭에 나온 지 벌써 1시간째. 김칫거리를 꼼꼼히 추려낸 나머지는 송아지에게 먹이로 줍니다. 셋째 아들 상길 씨가 커다란 자루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오전 내내 밤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하지 마. 막 집어넣지 마. 돌이 캐리 나갖고 잡아. 그렇게 아니야. 이게 뭐야? 좀 사러 왔어요. 밤 주워왔다는 소문이 났나 봅니다. 밤 좀 사러 왔어요. 밤 살았어? 네. 그리고 사과. 시간이단 말로만. 잡님이 만나. 건강해 보이시네요. 건강하셔. 이게 이런 소일거리에서 기자 양반들이 왔잖아요. 서울서 오셨어요? 네. 아, 방송국에서 와서 제가 할머니 옆에서 보니까 항상 웃으시고 항상 깨끗하시고 몸을 단정하게 하시고 보면 그러시대요. 제작진은 할머니의 장수 비결을 찾기 위해 집 안팎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할머니의 하루를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특이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후 인터뷰 촬영을 위해 할머니의 방을 찾았던 제작진이 자리를 뜨자 그 즉시 방을 쓸고 닦아냅니다. 청소는 같은 날 저녁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함께 TV를 보던 아들이 나가자 낮에 청소했던 방을 또 한 번 구석구석 닦아냅니다. 할머니에게 청소는 가장 중요한 일과인가 본데요. 큰 딸이나 작은 딸이나 와서 한 번씩 왔다 가면 지지분이 해놓고 간다는 게. 그럼 할머님이 또 닦아요? 아이고 내가 닦으려면 그냥 한날 막 그렇게 뒤죽박죽으로 막 해놓고 가면 다 우리 식구 두 식구 받아 먹을 놈만 딱 놔두고 수지도 우리 두 식구 받아 먹을 놈 적더라고. 귀찮은 게 막 덜그렁 막 귀찮은 게. 할머니의 꼼꼼한 청소 덕에 부엌 벽면과 가스렌지에는 기름때 하나 없고 싱크대와 하수구 거름망은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
촬영 기간 내내 할머니의 집 안팎은 깨끗하고 정갈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것이 내 비결이요. 그렇게 깨끗하게 음식을 먹고 탈이 안 나야지. 탈 났다고 하면 그 죽기가 신 것 아니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깨끗했어. 그러니까 타고난 그 영향을 받은 모양이요. 가만히 생각해도. 아, 친정 어머님도 깨끗하셨어요? 깨끗하고 이쁘고 날씬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집 안팎을 쓸고 닦으며 위생 관리에 힘써왔다는 할머니. 청결한 생활 습관이 할머니가 103년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장수 비결이랍니다. 이렇게 위생을 잘하게 될 때 감염성 질병이 예방될 뿐은 물론이고 염증 수치가 저하되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 노화가 될 때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염증 노화라고 부르는데 염증 노화는 노화에 굉장히 중요한 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말째 할머니와 같이 위생적인 생활 습관이 신체 노화를 막아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한 중요한 비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 그 바지 그냥 입으시고 걸어다니기 사는 게. 아무리 늙어도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가 거울 앞에 앉아 몸단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얀 거 신고 갔었다. 차도 오늘 일요일이라 불러도 못 오고 나 좀 태워다 줘요. 예. 은평 시장 가려고 현재로. 네, 태워드릴게요. 예. 아이고. 며느리와 함께 근처 오일장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둘이 짝꿍이세요? 딸이냐고 온다. 아, 딸이냐고 해요? 짝꿍 그러면 내가 난 안 맞다 하면 내가 아니요 그러면 새들이 복 받건데 그래요. 오늘 할머니는 꼭 사야 할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들 낳는 거. 이거 예. 좀 커요. 몸이 약하지? 커. 커? 커요 커. 크기며 무늬까지 신경 써서 속옷을 고르는 할머니. 대야나. 좋아하는 덮버선도 한 쌍 곁들입니다. 아들 거, 내 거, 아들 거 뭐 사셨어요? 팬트, 낳는 거. 피도 안 잡수고 얼마나 좋아. 예. 얼굴도 이쁘고 어찌면 그 건강한 시대야. 비결을 뭐 비결이 있까니 내가 건강 관리만 잘하면 되지 뭐. 젊어서도 뭐 기름기 있는 것도 좋아하도 안 하고. 각시 때도 이뻤겠네. 밥은 조금씩 잡숴 많이 잡숴. 이제 늙은 창석은 젊어서도 쬐깨서 먹었다고 내가 아니요. 소식이요. 오래 사신 양반은 밥을 조금 잡숴 건강해. 어딜 가나 건강함이 돋보이는 할머니. 나가야지 요리도. 101살이요 할머니? 103살이요. 103살? 103살? 상인들도 할머니의 나이에 놀라는 눈치입니다. 103세의 나이에도 고운 피부결. 비결이 따로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자, 어머니 여기 뭐 비누만 넣는다면서 얼굴 깨끗하게 하는 거. 가르쳐 주셔. 밭일하느라 얼굴이 검게 그을린 며느리가 할머니만의 고운 피부 비결을 배우겠다 나섰습니다. 비누, 녹두비누. 녹두가리 해놓고 이제 조금씩 손에다가 이렇게 요만치씩 따라서 여기다 놓고 물 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비갖고 이렇게 문대야 막 이렇게 막 문대고 또 얼굴도 막 문대고 모가지랑 이놈 갖고 모가지랑 귀때기랑 다 씻혀. 그러면 시커멓게 꾸정물 나와. 요 모기탕에 시켜봐. 그럼 삼촌이 시커먼 게 손을 시켜봐. 아니 내가 이제 내가 시켜서 오늘은 씻었어도 나와. 안 씻었어도 나와. 비누가 없던 시절 할머니는 곡물가루로 비누를 대신했다는데요. 씻고 이렇게 문대는 것이요. 뭐 빌수 이렇게 허가디 그러면 깨끗하고 좋아.
우중물 나오잖아. 나 그렇게 지쳐도. 쌀 섞은 녹두가루에 물을 살짝 뿌린 뒤 문지르면 끝. 나오잖아. 비누보다 더 매끄럽다. 얘나 이것이 더 좋아. 옛날 것이. 아, 옛날 것이요? 효과 좋다는 말에 며느리 순덕 씨가 골고루 문질러 닦습니다. 이뻐졌어? 이뻐졌. 금방이하고 포도롭구만 뭐. 부드러워. 부드러워진 피부에 기분이 좋은 며느리. 아 이뻐졌어요? 이쁘다고 시사하다가지고. 포인트잖아요. 그대로구만 뭐. 만지면서야지. 이 당신 손보다 더 부드럽네. 매끄럽잖아. 나도 한번 시켜볼까? 줘봐. 이뻐졌어. 이뻐져. 아이 얼굴은 안 이뻐도 마음이 이뻐야. 많이 이쁜 게 젖혀서 내가 살잖냐. 고마워요. 머리가 긴 머리가 나서 어쩔까요? 도련이보다 다 비고. 참 나이가 많이 먹었은 게 이제. 많이 먹기는 무엇이 많이 먹어. 이제 66살인가 된디. 언제 봐도 다정한 고부 사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조금 뭐지 서우는 거 있더라도 내가 마음을 그냥 풀어버리고 이해를 해버리고 그럴 때도 있겠지. 그러고 자꾸 그 째까는 것도 탈을 잡고 이것이 왜 이렇게 했냐 어쨌냐 그냥 그렇다 못 써. 절대 그거 비결이요. 서로 참고. 그 눈이 찜찜한 게 103세 시어머니와 66 며느리 간의 정처럼 밤도 향기롭게 깊어만 갑니다. 다음 날 며느리 순덕 씨가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잡채하는데 고기를 넣으시면 할머니가 안 좋아하시. 작게 바빠서. 고기 대신 버섯을 듬뿍 넣은 잡채에 매콤한 닭볶음탕까지 한껏 솜씨를 발휘하는 사이 근처에 사는 할머니와 셋째 아들 상길 씨도 무언가를 들고 식사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요. 뭐요 이게? 꼬치찜. 식사 준비에 바쁜 며느리를 위해 할머니가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는 법. 조금만 잡사. 내가 밥 조금만 넣었은 게 잡숴. 2, 3일에 한 번씩은 꼭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가족들. 오늘 밥상의 최고 인기 메뉴는 할머니표 풋고추찜입니다. 어머님이 했는데 맛있구만. 아버님 어렸을 때도 이거 할머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아 많이 먹었죠. 여가 안 넣으면 옷이 안 입히죠. 옷이. 금세 비어버린 풋고추찜 접시.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서울서 여기까지 오니라고 욕봤어. 이거 늙은이 하나 보고. 먼저 풋고추와 밀가루, 간장, 쪽파, 깨, 고춧가루를 준비합니다. 밀가루에 고추를 넣고 골고루 버무린 뒤 찜기에 깨끗한 면 보자기를 올리고 그 위에 버무린 고추를 넣어줍니다. 침이 올라서 익어야지. 중불에서 김이 오를 때까지 약 5분간 쪄내고 쪽파는 종종 썰어 간장에 넣어줍니다. 향이 좋라고. 향이 냄새가 이것이 외파보단 이렇게 해서 외파는 간장에다 처먹는 거 아니고 이 조선파를. 그리고 깨와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투명한 푸른빛이 돌도록 잘 쪄진 풋고추는 꺼내어 한 김 식힌 뒤 양념장과 함께 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타줘요? 너무 작은데. 평생 즐겨 먹은 반찬이라는 103세 한말째 할머니표 풋고추찜.
응? 맛있어요. 맛있지? 하나도 안 맵네요. 소박하지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별미입니다. 꽃집 많이 먹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네. 다음 날 아침 셋째 아들 상길 씨가 오늘도 일찍부터 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주워야요. 그래야 분배해서 주워야 것이 거지. 갖다 팔아야 한 개로. 그리고 먹기도 하고 이제 겨울에. 자연이 준 선물을 한가득 짊어진 상길 씨가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암송아리가 이렇게 생겼. 밤 추운 날이면 할머니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103세의 어머니가 밤을 깨끗하게 손질해주면 68세의 아들은 밤자루를 수레에 싣고 외출을 준비합니다. 나 팔아 갖고 올게 어머니. 잘 팔아갖고 이라. 걸어서 15분 거리의 읍내로 향하는 상길 씨. 목 좋은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는데요. 1kg만 키워. 1kg? 윤기 나는 밤으로 금세 판매에 성공한 상길 씨. 그런데 정작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6, 7 개인데 내가 키로를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 저거라고 달라는 게. 지금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2kg야. 그냥 10,000원 주고 그냥 가져가자. 사실 상길 씨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군인 가서 머리를 맞아서 동으로 막 쏟았대요. 일어난 게 피가 예리져 갖고 있더라만 뭐 그러니 그렇게 모자라져 버렸어. 군인 갈 때 다 갑정 맞고 다 군인도 키도 크고 막 시방 늙었은 게 오그라져서 그렇지. 인물도 살쪘을 때 일물도 괜찮고 집국지도 죽은 데 하나도 없이 집국지도 다 이쁘게 내가 해놓고 그런데 늘 듬직하고 성실했던 아들 상길 씨는 할머니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할매 배비랑 잘 잡뒀어? 할매 배비랑 잘 잡뒀어? 아들이 장에 나간 사이 이웃 할머니가 집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추워서 안 졌게 참말로. 우리 할머님은 연세 어떻게 되세요? 이게 뭐예요? 90. 아, 90세 되셨어요? 손재들도 다 잘 짜서 잘 있어. 이제 서울 성대원 의사로 있고 저 울산 현대에서요 다 높게 있고 그래요 우리 손재들. 나 혈압약도 안 먹었네. 잘 있어 우리 손재들. 깜빡 잊어버리고. 그리고 저 손재들이 다 그냥 막 공부도 잘하고 주산도 잘 놔갖고 막 금메달도 따고 막 장학상으로 막 그렇게 잘해요. 듣느라 바쁜 건 귀인데 웬일인지 목이 자꾸 탑니다. 뭐 마음적으로 다 소송이요. 나 갈라네. 잘 있다 가. 평소엔 경쾌했던 빨래 두드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예리하게 날이 섰습니다. 여느 때라면 기분 좋게 들었을 다른 집 자식 자랑에 괜시리 속이 좀 상하셨나 봅니다. 비요. 여기 떨어진 데 끝내려고. 밤두수로 가면 비 맞은 게 이놈을 입고 가라고 했더니 찢어져서 못 입어. 그래. 그게 진작부터 내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거 어떻게 손이 가갖고 찾아봐 정말. 바느질은 내가 또 찢어질라 또. 군대에서 다친 뒤 서툰 것이 많아진 아들. 그 상처를 덮듯 정성스레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밤주로 생길 때 입으면 안 괜찮겠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것도 누가 챙겨줘. 나도 좀 누가 챙겨줘.
그날 저녁. 함흥차사라도 되었는지 장에 나갔던 상길 씨가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냥 자꾸 방정맞이 마음 먹고 좀 들어간다는 게 술을 좋아한 게 뭐 술 먹고 오다가 어디 들어놓는가 어쨌는가 그냥 해나 차에 다치깨미 그게 걱정이요. 환갑이 넘었어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걱정되는 할머니. 술 좋아한 게 그. 여보세요. 그 우리 상길이 그거 갔어? 안 왔어? 참 별일이네. 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이거 알았어요. 안 왔다고네? 그렇게 그냥 사람을 애를 먹여. 물은 저물더라 그러고 있어. 참. 시간이 갈수록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장에 갔다 다시 밤을 주워 오느라 늦은 모양입니다. 그놈 봐요. 대체 어디가 이렇게 째버렸대요. 이제 빠져기 시작한 게로. 어디 가서 이렇게 저물들하게 주웠대요. 깜깜이 비도 하는 걸. 아이고 참말로 내가 그냥. 시쳐 더운 게. 아이 소밥 줘야지. 응. 밥 주라고 막 소리를 꽥꽥 질러고. 저녁 내내 자신을 기다린 어머니 대신 소부터 챙겨주는 상길 씨. 먹어. 상길 씨가 소 밥 챙겨주는 사이 103세의 어머니는 언짢은 티 한 번 못 내고 아들을 위한 밥상부터 차려냅니다. 아이고 그 싱겁다 소리도 안 하고 이제 배가 되게 고팠는 게 비. 양념장을 거리 갖다 줘. 다 큰 아들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웃음을 되찾은 할머니. 상길 씨는 할머니의 마지막 숙제 같은 아들입니다. 나 죽으면 어쨌거나 늘 어쨌거나 그 성수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가 될 것이냐 내가 우리 저 셋째 아들 생각으로 해서는 오래 살면 내 욕심인데 내 욕심이요 그것이 그러면서 좋지요. 좋지. 아들 챙겨줘야 돼서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게 내 욕심으로는 그러지. 그러고 자쁘지. 너무 이렇게 아이고 저 늙은 욕심도 많다 그럴 것 아니요. 그게 너한테는 그런 소리를 못 하지. 아들을 계속해서 돌봐주고 싶다는 할머니의 간절한 소원. 103세의 나이에도 참아 놓을 수 없는 엄마의 이름이 세월을 붙잡는 비결이었습니다. 자신이 돌봐야 하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은 어르신의 경우 삶의 목표와 이유를 분명하게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책임감이 삶에 활력을 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고 긍지를 갖게 해줌으로써 노년에 있기 쉬운 불안감이나 우울감이나 무력감, 외로움에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냥 육남매가 다 건강관리 잘해서 내 나이들하고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게 행복인 게. 조금만이라도 더 엄마로 살고 싶은 할머니의 소원. 103세 엄마의 바람은 내일을 사는 강인한 생명력이 되어 모두의 곁을 지킬 겁니다.